안녕하세요. 사업하는 동네형 있어버립니다. 장사한다고 하니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자 함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하는 건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컨텐츠를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멘트를 좀 바꿔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이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나이키가 이 코로나19 유식하게 얘기하면 코비드-19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로나로 봉쇄가 이루어진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나이키의 실적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거예요. 나이키가 도대체 뭘 했냐 라는 거를 살짝 뜯어보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 보면서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엄청 잘된 사례들을 보고 우와 저렇게 하면 잘됐네 멋지다 이러려고 유튜브를 보고 이러려고 기사를 보고 이러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나이키가 어떻게 저렇게 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부럽잖아요. 부러우니까 그럼 저걸 따라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나이키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물건을 많이 팔았대. 그래서 얘네 뭐 했는데 뭐 해서 이렇게 됐고, 얘네가 그래 문화가 좋았대. 그러면 무슨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도 하나 있죠. 심지어는 그거 우리 회사에서 그거 따라하면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역효과 내지 않고? 이런 것까지 고민을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일단은 부럽습니다. 부럽고요. 나이키 대박의 이유는 뭘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전설로서 우러러보는 일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전설을 전설로서 우러러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2016년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샀으면 부자가 됐을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2020년 10월 오늘이 21일인데요. 오늘날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면 부자가 된다는 거야? 아무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거 갖고 우려먹지 말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보자는 거고요. 일단 내용 보면 나이키의 순이익이 11% 증가했대요. 작년에 YOY 대비로 해서 그런 거고요. 6월에서 8월간의 매출 집계로 본 거니까 전체 매출이 105억 9천만 달러로 YO 대비해서 매출은 0.6% 감소했지만 순이익이 증가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출이 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늘려면 뭐가 있을까요? 제품당 마진이 늘어나고 마케팅에 소요하는 비용이 나이키 입장에서는 크게 줄었을 것 같지 않아요. 나이키는 마케팅을 많이 하는 회사죠. 나이키가 한 대표적인 마케팅은 옛날부터 나이키의 상징은 이제 마이클 조단, 그다음에 르브론 제임스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슈퍼스타에게 주는 돈이 주나요? 줄지 않았을 거예요. 지면을 할당하는 데 쓰는 돈, 그러니까 지면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TV 프로그램, 어떤 광고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약을 하고 진행가요. 그리고 나이키가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가오가 있지 이걸 줄이지 않았을 거예요. 뭐가 늘어났냐면, 신발 하나 팔 때 옛날에 3만 원이 남았다면 지금 4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익률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익률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통 단계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신발을 어떤 벤더가 사갖고 이 벤더가 소비자에게 파는 이런 형태였다면, D2C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나이키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매출은 소폭 줄었지만 이익은 늘었습니다 라는 거고, 나이키는 온라인의 비중을 2023년까지 30%까지 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2020년에 달성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지표를 조금 보면 온라인 매출이 82% 증가하면서,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온라인 판매 전략을 엄청 강화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이키닷컴 판매를 하면서 나이키 멤버십과 멤버십 할인, 브랜드 위크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었죠. 사실 다른 회사 브랜드와 나이키가 달랐던 건,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이 D2C 판매를 강화한다기보다 공식몰이라고 하죠. 공식 홈페이지는 정가를 알려주고 그냥 우리는 이런 회사입니다 라고 해서 많이 접속하지 않지만 있기는 있는 페이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키는 이 공식몰이 온라인 판매 중심으로 올라온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D2C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옵티마이즐리 컨퍼런스를 갔는데, 옵티마이즐리는 A/B 테스트를 하는 회사고요. 발표자에 나이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나이키의 발표자는 나이키 직원처럼 생겼어.
키 크고 몸 좋고 뭐 마케팅 하거나 기술을 할 것 같지 않은 그냥 편견일 수 있지만 그런 느낌이 아시죠? 농구 코트에 서 있을 것 같은 아저씨가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나이키 티를 입고 그냥 와서 발표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발표의 내용은 되게 쇼킹했어요. 나이키는 1년에 웹사이트에서 실험을 1000회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 주당 실험이 20회에서 30회도 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뭐다? 컨버전 레이트를 올리는 거다. 구매 전환율을 올리는 목적으로 굉장히 많은 A/B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거는 전면 페이지, 상세 페이지, 리뷰 페이지, 모든 페이지와 모든 카테고리에 관한 실험들을 각각 파트와 부서들이 하고 있으며 우리는 빠르게 많은 실험을 하는 것이 구매 전환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골자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A/B 테스트를 1년에 1000회 이상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보자면 이 보통 A/B 테스트 할 때 구글 옵티마이즈에 대비해서 옵티마이즐리가 굉장히 실험 속도가 빨라서 나이키 정도 트래픽이면 2, 3일이면 혹은 일주일이면 실험이 끝날 거예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실험들을 하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구매하기 버튼이 회색인 게 좋을까, 빨간색인 게 좋을까, 파란색인 게 좋을까, 혹은 세일이라고 써 있는 게 화면 상단에 왼쪽에 있는 게 좋을까, 오른쪽에 있는 게 좋을까, 아래에 있는 게 좋을까, 이쪽에 있는 게 좋을까를 실험 대조군을 놓고 실험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험을 돌릴 때 모든 고객이 그 실험 안에 있으면은 헷갈릴 거니까 안정적으로 70%의 고객 혹은 80%의 고객은 오리지널 사이트를 보게 하고 이 한 20% 가지고 여기 10% 여기 10% 이렇게 나눠보는 식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물론 A/B 테스트는 뭐 이런 단순한 통계적 모델의 T-테스트가 가장 일반적인데 뭐 옵티마이즐리는 우린 T-테스트보다 훨씬 더 빠르게 통계적 유의성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을 뭐 개발했다 그래서 자기의 통계 모델을 쓰고 좀 더 진화하면 멀티 암드 테스트 뭐 등등등 여기도 굉장히 좀 재밌어지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나이키는 단순히 신발하고 슈퍼스타 채용해가지고 TV 광고하고 이런 거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대한 테스트를 빡세게 하고 온라인 웹사이트에 대한 디벨롭을 빡시게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까지 D2C를 나이키가 열심히 할 줄은 몰랐다. 이커머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복잡한 얘기를 하냐면 자사몰 만들어 놓고 여기다 우리 구매하고 택배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커머스를 시작했어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앞 단계에서 이런 고객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이 분석을 가지고 고객이 구매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고객이 재구매를 하기 위한 CRM의 여정이 있고 이 구매 페이지 자체에서 구매율을 컨버전 레이트를 올리기 위한 굉장히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쪼고 쪼아서 지금의 그 나이키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조금 여기저기 이렇게 수정돼서 이게 최적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나이키는 그런 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손꼽히는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도 굉장히 판매가 증진이 됐던 거고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시고 이커머스를 준비하시는 많은 브랜드를 가진 브랜드 오너분들은 이런 거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웹사이트 하나 잘 만들어서 어디 외주 주면 되겠지. 그렇게 하시면 프로젝트는 폭망할 걸로 보이고요. 나이키에 대한 반론 볼까요? 네트로 복각을 너무 열심히 해. 그래서 이제 나이키의 네트로는 의미가 없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반론을 해보면 그 나이키 신발이라는 게 신발이잖아요. 신발 뭐야? 가죽 있고 고무 밑창 있고 본드 칠한 거예요. 그 10년 되면 이게 다 벌어져. 물론 뭐 복각이니까 뭐 붙일 수도 있겠지. 그냥 새 거 만들면 안 돼요? 그 디자인인데? 아니 나이키가 지나치게 매출 목표만을 위해서 쥐어짜는 거 아니냐. 이건 약간 여태까지 나이키 유통을 했던 유통 파트너들라든가 벤더사들도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 껴주냐라는 얘기기도 하고 너무 매출만을 위해서 드라이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 그럼 뭐 커머스 회사가 매출을 해야지 스포츠 회사가 돈을 벌어야지 그게 왜 뭐 비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꿀팁을 보자면 외국 형들이 얘기하는 신선한 아티클을 많이 보자. 특히 이커머스 영역에서는 우리 쇼피파이 형들이 굉장히 많은 글들을 잘 써주고 있다. 이런 꿀팁을 조금 드리면서 오늘 위대한 나이키 굉장히 부럽고 나이키는 그런 일들을 했을 거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고객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건 뭐 앰플리튜드 이런 툴 많이 쓰고요. A/B 테스트는 구글 옵티마이즈, 옵티마이즐리 이런 툴 많이 쓰고요. CRM 관련 툴은 뭐 브레이즈부터 시작해서 국내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의 세그먼트마다 어떤 툴들을 쓰시는지를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툴들이 왜 존재하는지, 왜 쓰는 건지, 어떻게 쓰는 건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디지털 마케팅에 많은 도움이 된다. 갓 나이키 굉장히 부럽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냥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나이키 얘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D2C가 왜 회자가 자꾸 되냐면 모든 세상이 아마존과 쿠팡에 먹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으려면 D2C를 해야 된다. 커머스 회사 입장에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장사하는 동네형에서 사업하는 동네형으로 거듭난 이서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